오늘 리뷰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의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숙성달인 신새끼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숙성달인 신새끼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실,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신새끼입니다. 그 멘트 진실인가요? 이제 진실 그런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어김없이 사건, 사고와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MBC 사장 선임 소식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앞서 어울림 일부 농객에게 듣다에서도 다뤘던 내용인지라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MBC 신임 사장으로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되었다고요? 네, 지난 7일 MBC 방송 문화지능에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야권 추천 인사 4인이 불참한 가운데 김장현 사장 후임으로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신임 MBC 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MBC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지 1997일 만에 금이 환영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부당해고. 신새끼 기자는 그렇게 보시나 봐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언론 노조 소속이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승호 PD의 경우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다가 광우병 괴담을 촉발 증폭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MBC 사장 자격 조건인 정치적 중립, 보도의 공정성, 도덕성 등을 따져봐도 정상적이라면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일 텐데 그런데 사장으로 선임까지 되셨어요? 홍앵커와 같은 시선으로 보면 시청자분들이 마치 청와대 낙점 인사를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개의 선임 기준에는 홍앵커가 말한 정치적 중립, 보도의 공정성, 도덕성 등 3가지 항목도 있지만 MBC 재건을 위한 청산이라는 항목에는 해고자 복직, 적폐청산, 분열된 조직의 화합 및 결속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해고자 복직, 적폐청산, 분열된 조직의 화합 및 결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행보로 언론노조와 같이 해고자 즉각 복직 공동선언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 적폐청산, 분열된 조직의 화합과 결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군요. 분열된 조직의 화합과 결속, 좋은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직 내 갈등을 두고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것은 시급할 겁니다. 그래서 최 사장도 쇼하는 뉴스인가? 김현정의 뉴스쇼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화합을 위해 잘 해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분열된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파업 비참여자인 기존 보도국 간부 20명을 바로 보직 해임하셨어요. 이건 또 뭐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취임하자마자 직권으로 이상현, 배현진 앵커를 고별 방송도 없이 하차시키셨네요. 그리고 해고자 즉각 복직이라고 하니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해고되었던 분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겠죠?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닌가요? 적폐청산은 또 어떤가요? 적폐라고 하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하는 건데 툭하면 정치 파업에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는 물론 언론인으로서의 상급단체를 두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하니 저널리즘의 윤리마저 더럽히고 있는 언론노조가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최승호 신임 사장이 언론노조를 청산하시겠죠. 그리고 홍앵커님. 가칭 MBC 재건위원회는 홍앵커님. 저 진행은 안 하십니까? 불편하신가요? 그래도 적폐청산을 하셔야죠. 공정 언론이란 어떠한 정권에서도 방송인들의 개인적 가치관과 신념과는 무관하게 양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공정방송을 꿈꾸는 방송인들과 소수 조합원들 활동은 가히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목적만을 위해 거짓과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 언론인이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호가호위하는 세상.
이제 언론에서 진실과 사실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 기자님 얼굴이나 닦으시죠. 제 얼굴에 뭐가 좀 묻었나요? 조작과 위선 그리고 탐욕.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1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단체에 제기했던 34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저 1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처리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법원의 조정이라고 하지만 갈등 치유와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법원의 주장은 좀 달라요. 법원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원고인 정부 측이 피고인 강정마을 시의대 측과 협의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조정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법원 일각에선 정부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고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을 이용한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확실히 취재원도 밝히지 못하는 누가 카더라 이런 기사를 인용해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지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보도 형태는 홍 앵커도 얼마 전에 비판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카더라 익명의 제보 이런 거 전부 신세기 기자의 취미이자 특기 아니신가요? 사실이 아닌 소문만으로도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개소리였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내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라는 게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마치 법원이 강제 결정을 하고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정부가 국민을 신세기 기자처럼 보나 보네요. 저처럼 보다니. 그게 저 무슨 뜻이야? 칭찬입니까 그게? 이런 멍멍이. 대북 전투력 향상이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제주 해군기지를 폭력으로 막은 것은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 분규나 사인 간의 폭력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들에게 이미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개돼지가 아닌 일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과연 문정부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번개탄이라도 등장하든 미세스로 재판관이 등판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없는 서민들을 배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길 앙망합니다. 앙망? 나라나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두고 타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죠? 지난 5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CNN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11월 29일 미사일 도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자 CNN 앵커가 위험한 상황만 회피하려는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 파묻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멘트를 했지만 그게 강경화 장관을 특정해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럼요. 그런가요? 인터뷰 도중에 주고받다가 나온 발언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한국 정부를 지칭한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애써 부인하시는 신세기 기자님은 그럼 꽝이신가요? 북한의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어울림 8의 일부 문정부의 국민은 인민을 말하나의 칼럼을 통해서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장녀는 어떻게 한국 국적을 취득했나요? 아마도 기대가 난망일 겁니다. 이미 장관에 올랐는데 이렇게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다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처럼 언론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강간이니 돌림이니 하는 탁 행정관도 입 닫고 앉아있는데 그런 질문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제 아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9개의 부처가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무원단 1,495명 중 이중 국적 보유 자녀가 53명으로 특히 장차관 105명 중 9명의 자녀도 이중 국적자인데 강 장관이 감비아 국적도 아니고 뭐하러 미국 국적을 자진해서 포기시키겠습니까? 웬일이시죠?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요. 소식이. 농공 행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람입니다. 섭해서 그럽니다. 섭해서. 사람이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5년간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공언한 문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전에서는 전기료 인상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 한국전력이 지난달에 개최한 해외 기업 설명회에서 신재생 투자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인상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5년간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정부 입장과 차이가 난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내년 초 정부와 전력 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이어 신재생 투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그럼 한전이 말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가 아닌가 봅니다. 하여간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우병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벌써 몇 번째인가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법 생태계에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이 운이 좋은 건지 윤석열 검찰이 무능한 건지 이거 하여간 이거 기록은 기록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 측이 직권 남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개돼지들이니까 이런 방식들이 통하는 거지. 근데 혹시 그 사람들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원래 거짓말은 처음에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군요. 준비되셨죠? 네. 사람이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북한이 문정부와 대화 조건으로 80조를 요구했다고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말 정부 고위 당국자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났고 북측에선 대화 전제 조건으로 80조 원 규모의 자금과 물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남북 간의 물밑대화 시도가 있었다니 나쁘게 볼 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밀대화? 그런가요? 북한의 한 해 GDP가 36조 수준인데 80조 원을 요구했다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네요. 아니 그럼 대화를 말고 전쟁을 해야 합니까? 참나. 그리고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전쟁 나면 총 들고 앞에 나가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매번 입만 터지어갖고 참. 그러게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번 평화만 외치시는 분들이 평화를 저해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는 걸 못 본 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제가 신 기자님께 작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뭘 또 이런 걸 이게 참. 국가수 포렌스식 보고서 전집입니다. 피하고 싶으셔도 대비는 하셔야겠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평화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평화를 잃은 후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에서 오히려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니 보고 싶은 대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현명함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밖에 공동 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조차 없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 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논란, 10개월간 공석인 주한 빅터차 주한대사 내정, 중동으로의 임종석 비서실장 비밀 출국, 북한의 이란 핵탄두 3기 이전, 경찰의 문정부 비판 살포 전단 조사, 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문재인시 지칭 논란, 탄핵의 중추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등 한 주간의 중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숙성달인 신세끼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기적 행동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이중잣대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조화되지 않는 지식이나 주장은 자기 인격의 분열만을 자아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의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의 유유이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